그간 스트롱 밴들의 이야기만 나눠왔었는데 오늘은 스트롱 우먼의 차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제 화두에 올랐었는데 일본에서 최초의 여성 총재가 나왔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다카이치 총재 당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총리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카이치 산하의 여성 총재가 나왔죠. 그럼 전 세계가 좀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화제를 끌고 다니냐 했을 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분이 뭐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두 차례 한번 총재 선거에 나갔죠. 근데 고배를 마셨고 세 번째 만에 예. 3세분 만에 마침내 총재 당선을 됐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진 않았지만 일본 최초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유가 있다. 일단은 이게 예. 이제 창당 70주년이 되는 자민당 이래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이제 될 가능성이 만들어낼 것이냐. 있고. 이게 네. 이제 해서 이게 전 화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존 일본 정치인들과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뚫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베 신조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시바, 그러니까 전직 현직 일본 총리까지도 대부분이 다 아버지 때부터 유명 정치를 가문 예. 세력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데 지금 이 다카이치 총재는 세습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올해 64세인데 이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고 어머님이 경찰관.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여성 의원 비율이 이제 15%밖에 안 되는 이 중의원에서 10번이나 당선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뭐 아베 전 총리와도 같이 이제 의회에 입성을 했던 어떻게 보면 예, 예. 동기죠. 그래서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아베로 불리는 거죠. 이제 어떤 극우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아베 내각 이후에 아베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서 2014년도에 이제 아베 내각에서 여성 최초의 이제 총무대 신인으로 임명이 됐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지금 네. 뭐 세계적으로 화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 총재인 것도 화제고, 근데 한편으로 스토리 자체도 가정적으로 좀 평범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파 여성 정치인으로 이력이 또 화려합니다. 예. 그렇죠. 이분이 일단 어떻게 보면 보수 중에 보수, 우익 중에 우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매우 걱정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분 행적을 한번 좀 쭉 한번 이렇게 따라서 가보면 이게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여기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매우 이제 지금 어떻게 척을 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정말 발언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우익 중에 우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우익 성향 중에서 아베와 함께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아베 내각이 총무상을 임명을 했는데 2014년부터 해서 2018년 10월까지 한 4년 넘게 이제 계속 최장 역임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재임 중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했던 궤적을 한번 보면 대표 사례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결혼 후하고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라 하는데 이는 현행의 이제 부부 동성 제도를 좀 변경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그것은 사회적인 체제를 붕괴시킨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반대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왕실에서 남성만 왕위 계승하는데 뭐 일본 뭐 여성 일왕도 허용을 해야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는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냈던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뭐 지금 우익 중에 우익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 이번에 총재 당선하고 나서 자민당 신규 이제 집행부 인사를 지금 면면을 들여다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모임 그게 소속 인물들을 많이 이번에 발탁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그런 거 보면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력이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익을 제 앞선에 있는 제 앞단에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또 이게 순탄해 보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길에 빨간 등이 켜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네. 앞서 우리나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네, 미치냐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죠. 사실 네. 이게 총회 왜냐하면 가장 큰 여당인 자민당 총재가 됐으면 당연히 총리가 일본 총리 되기 맞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이야기는 사실 자민당만으로 했을 때 뭐 전체적인 뭐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포함하고 있지만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근데 연립여당이 이제 공명당이라고 있는데 공명당이 있는데 이 공명당이 이제 합쳐서 이제 거의 과반에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공명당 있는데 공명당이 지금 이 뭐 새로운 총리가 너무 강경보수다. 같이 못하겠다. 뭐 지금 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부분에서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하면서 이제 결별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공명당이 한 20몇 석이 되는데 빠지면 의석수가 예.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리 선출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낮아지겠네요. 있다라는 예.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 3당 연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148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유진보 같은 경우도 36명, 35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 3당 합치면 절반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작년 11월 달에도 뭐 이시바 총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지금 일단은 공명당이 빠짐으로써 조금 불안불안한 거죠. 상황이군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한국에 미칠 영향은 명확한 거죠.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익 중에 우익이고 보수 중에 보수. 야스쿠니 침범하면 또 한일 관계가 또 안 좋아질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때문에 근데 지금 좀 코멘트를 워딩을 보면 그때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 작년에 총재 선거할 때는 총리가 되더라도 평소대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좀 적절히 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긴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한국과의 관계, 한미일에 있는 구도, 또 하나가 또 한중일 또 엮이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기 때문에 좀 현실 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돼.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총리가 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할 될지 가능성은 모르는 있지 거죠. 않습니까? 예. 저는 야스쿠니 참배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 실용 외교를 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가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건 반가운 예측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선례가 또 있잖아요. 이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렸던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도 우파 노선으로 당선이 됐지만 그 행적이 또 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 명의 스트롱 우먼이죠. 이탈리아 예. 총리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재인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뭐 15살 때 이탈리아 사회운동하면서 청년 정치단체로 가입을 해서 31살 때 내각에서 청소년부 장관까지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탈리아 최연소 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2022년 총선 때에서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이런 당파에서 민주당을 예. 꺾고 제1야당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우 정도는 압승을 했는데 예. 이분도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는 인터뷰 2019년도 같은 인터뷰를 보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이유는 뭐냐면 유럽연합으로 인해서 뭐 동성애자나 이슬람에 물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막 그 목소리를 냈는데 뭐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는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유럽연합 정책 뭐 이런 정책을 지지하고 이야기한 파시즘에 대한 역사에도 네. 뭐 역사에 대해서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파시스트와 선을 긋겠다 하면서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총리도 뭐 그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총리가 되고 나서는 뭐 극우의 성향을 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더 반대로. 그럴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총재인데 시청자분들께는 좀 낯설 수도 있는 이름이긴 한데 네. 유럽이나 국제정치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좀 강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대단하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프랑스 하면 프랑스 대통령은 다 아시죠?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인데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 에서 거의 뭐 싸웠던 뭐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극우 정당의 뭐 국민연합에 지금 나오죠. 이제 마린 르펜 총리인데
어쨌든 이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1년도부터 우파 정당이죠. 국민연합 당대표를 했죠. 당대표를 네. 했는데 대단하신 분, 이분이 이제 아버님 이걸 창당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버님까지도 당에서 영구 제명시킬 정도로. 네. 피도 눈물도 없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반유대주의나 뭐 인종차별을 처리하면서 당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안 맞다라는 이유로. 네. 네, 정치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장에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당대표가 되고 2012년도에 그 당시에도 이제 총선에서 한뭐 의원수가 한 2석 정도밖에 안 됐다가 예. 2017년도에는 8석, 그다음 2022년도에는 89석까지 갑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 이제 총선에서는 143석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대선에 출마했고 그때 중도 표명하는 우리 엠마누엘 마크롱 뭐 대선에 만나서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영향력이 있죠. 예. 2027년도 프랑스 차기 대통령 또 선거 출마한다고 하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의 이제 타임지에서 뭐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뽑잖아요. 네. 거기에 2번이나 백인 중 영향력 있는 백인의 한 명으로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이탈리아나 이런 프랑스처럼 특히 유럽에서 우파 혹은 극우 여성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극우는 여성의 얼굴을 하고 온다 이런 새로운 말도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극우 정치인이 뭐 여성 정치인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우파 여성들, 그러니까 우파 리더들이 이제 뭐 더 많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지금 뭐 이탈리아, 프랑스 됐지만 또 하나가 독일도 알리스 바이텔이라는 예. 독일을 위한 대한 당 대표죠. 이분도 지금 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좀 세 분의 지금 말씀 유럽에 있는 그 여성 우파 정치인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몇 가지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은 40, 50대 전문직이라는 거 다 뭐 변호사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 언론인 이런 출신들로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여성 정치인이다 보니까 여성의 표심을 파고든 결과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유럽에서는 뭐냐면 극우 정당이 내세우는 아젠다가 난민 수용 반대거든요. 예.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치안이 안 좋아질 것이고 위험 그러니까 이제 요소들이 그런 있다. 우범지가 많으니까 예. 그게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중심에는 여성들이 지켜야 된다. 그 표심을 찾아들은 거고. 다음 세 번째는 뭐 여성 진출이 더 유럽이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극우의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보시기에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일본과 유럽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남미도 이게 또 있거든요. 남미 중에서 눈에 띄는 국가가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이제 페트리사 볼리치라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국가안보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고 후보로 출마해서 물론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 페루의 게이코 후지모리라는 일본계 페루인입니다. 예. 이분이 또 이제 아버님의 정치적인 후견자가 있죠. 이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이분이 이제 10년 넘게 이제 페루 제54대 페루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금 뭐 정치의 그런 뭐 경력과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 정당 민중의 힘 당 대표로 있습니다.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3번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근소한 표차에 낙선했고 계속 아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페루의 정치 상황 이런 거 했을 때 이 지금 보시는 이 후지모리 이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수지 와일스라는 백악관 첫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원래 이제 정치 이 컨설턴트 참모 역할을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룰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뒤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첫 백악관 여성 비서실장이 됐죠. 뭐 알려진 바로는 약속을 첫 비서실장을 자기가 하면서 트럼프와 대통령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이분을 통해야지만 된다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 통제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비서실장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정도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지역이 아니라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우파 정치인들의 일종의 전략적인 수정, 변경,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극우 정당, 보수파 하면 일단 남성 중심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지 세력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젠더 코드라는 이슈를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수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이미지, 특히 이제 여러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 통제, 치안 문제, 그다음에 또 전통적인 가족 가치, 거기다가 이제 여성의 이제 부드러움,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것들이죠. 엄마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브랜딩 하시는 거네요. 이미지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 약간 이걸 이제 포장을 해서 중도층 여성 유권자를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젠더화된 포퓰리즘 혹은 우파의 젠더화 전략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는 여성 리더를 통해서 우파 메시지를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깔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단계별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정서적으로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여성 리더여야 할 것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가정의 수호자다, 보호자다. 따뜻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책 담론 측면에서 여성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경 통제, 복지 우선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근데 국경을 통제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네. 우리 자국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좀 어려운 말을 쓴다면 언어의 연성화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단계가 이런 것들 정치적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 리더를 뽑아야 돼. 그래서 포용성을 강조하고 중도층의 진입 장벽이 낮추는 효과가 있죠. 많은 여성표를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성 우파 지도자들이 글로벌리 지금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보면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결국은 이 중도 여성의 이 표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인 게 그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세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우리가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 많은 유럽과 남미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실업자가 늘어났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실질 임금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청년층이 더 하니까 이 젊은 여성층이 더 표를 많이 던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좌절감, 그다음에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분노,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온 것들이죠. 두 번째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치안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 계속 우리가 중동, 시리아 내전 겪으면서 인구 이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민이 오면서 받아주면서 범죄율이 늘어나고, 그래서 치안 문제가 생겨난 거고, 중도 좌파는 수용하자 이랬는데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설득력이 있어 갔던 것들이죠. 이게 아까 마린 리펜 프랑스 지도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했던 키워딩이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대요. 프랑스 여성은 밤길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엄청나게 같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폭발했다. 그래서 특히 지방과 저소득층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되면서 정말 이제 현실성 있는, 그다음에 이웃 같고 실무형 리더인 여성이 내 마음을 더 알아줄 것 같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된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계 정치 지각에서는 여성 우파 지도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짧게 듣고 갈게요. 일단은 여러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나 국제 전문가보다 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확장성이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속적인 부분들은 결국 중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경제 요인이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다. 그럼 이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여성표를 흡수하면서 영향력 확대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건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서 그러면 좌파층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진보 세력도 더 조직화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계 어느 정도 성장,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극우의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성이 커져가고 있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지속되면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트롱 우먼의 등장이 스트롱맨의 세계에서 균형을 찾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